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다. 한미 외교 안보 수장이 5년 만에 2+2 회의를 열고 한미 동맹과 동북아 정세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대북 정책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정책 방향, 우리 정부의 역할 고민해야 할 시기인데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첫 공동 성명의 그 가장 주목할 대목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 뭐 이건 거는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및 견제 전략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이게 나왔다는 네. 게. 예. 인태 전략이라는 것은 그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인데 그걸 한미 동맹을 거기다 갖다 붙였다는 게 지금 그렇죠. 그 핵심축 린치핀이라는 표현까지 그게 조금 그 뭐랄까 찜찜하고 예.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공동 성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대목인가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그 표현인데 예.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지금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 이래놓고 예.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예. 이런 문제들은 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하에 이런 문제들이 한반도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조율되는 게 이게 영문으로 보니까 fully coordinated 이렇게 돼 있던데요. 글쎄요, 예. fully coordinated. 예. 완전히 조율 그건 뭐 제대로 번역한 거죠. 근데 예.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 94, 5년간의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때 예. 한미 간에 엇박자가 많이 났었어요. 한국이 미국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예. 그때 미국이 내놓은 것이 한미 공조라는 그냥 평범한 단어입니다. 예. 그게 나중에는 한미 공조에 합의해놓고 왜 딴소리를 하느냐는 식으로 미국이 우리를 압박했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힘을 못 쓴 적이 있었는데 4.27, 9.19 남북 정상회담을 끝내고 난 뒤에 2018년 11월 20일 날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과 4.27 판문점 회담, 그다음에 9.19 평양 회담 또는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보면서 미국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 합의한 거 봐서는 완전히 우리말을 안 들을 것 같다 이제. 예. 그러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 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가 그야말로 긴밀하게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합의되는 것만 추진해 나가기로 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것 때문에 예. 2018년 11월 20일부터 남북 관계는 사실상 스톱이 됐었습니다. 말하자면 워킹그룹. 이게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하에 한반도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게 한미 워킹그룹의 시즌2가 되는 건가? 한미 워킹그룹의 시즌2다. 근데 완전히 조율됐다는 그 단어를 보면 우리도 어느 정도의 어떤 뜻이나 의지나 협상력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조율을 안 하면 그건 이상론적인 얘기고 이상론적인 이야기다.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예. 강대국과 중소국 사이에는 예. 그게 완전히 조율하는 명분하에 사실은 강대국이 가고 싶어하는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그렇군요. 보통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구는 이렇게 써놓고 그냥 사실은 내 말 들어라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예. 압박해 들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무슨
미국의 뭐냐면 승인이 없어도 또는 양해 없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미국이 아니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하에 한반도 문제를 다루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했을 때 우리가 아니 그 정도의 자율성은 줘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의 문구가 될 수 있다. 아니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과거에 그냥 지나가는 말 비슷하고 예. 원론적으로 말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예. 합의했던 것들이 90년대 중반에 한미 공조, 2018년 11월 이후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서 남북 관계를 옥죄었던 한미 워킹그룹. 예. 이거하고 지금 맥을 같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죠 저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안 나온 단어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언급이 없었던 것이 그거는 우리 성과예요. 그거는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같이 그렇게 미국을 들려서 한국을 왔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19일 날 알래스카에서 중국의 양재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하고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미중. 예, 동북아 3국을 순방하는 셈인데 그러네요. 그 목적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일본과 한국을 확실하게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인도 코드 얘기만 태평양 안 했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한미일 관계를 긴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공동 정문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한미일 관계 긴밀화의 그만 목적은 중국 압박이지만 중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못 넣었어요. 예. 이제 일본하고는 다르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사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아까 말씀하신 인태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 간다. 그래서 이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금 안정을 디스테빌라이즈라고 표현해 놨던데 불안정케 하는 어떤 세력 행위에 관해서 공동으로 협조한다. 그게 중국이에요. 그게 중국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인태 전략이라는 것이 예. 이제 범위가 넓죠. 예. 근데 우리 신남방 정책은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고, 예. 우리의 경제를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두 가지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 이 신남방 정책과 인태 전략의 그 지역이 겹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경제 협력도 인태 전략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끌고 들어가겠죠. 인도 태평양 전략에 신남방 정책이 경제 문제 중심이니까. 예. 그게 들어가지만 정경분리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경제적인 그런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되다 보면은 그게 분리가 나중에 됩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이게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오냐 이게. 그렇죠. 그런 그 모순 또는 충돌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코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쪽에 계속 뭐 들어오라는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건 경제 문제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들어갔을 때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경제 문제는 일단 뭐 협력, 코퍼레이션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점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거나 또는 보복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중국도 그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고 대국인데 예. 그렇게 가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이 이제 경제 협력에서 군사적인 협력으로 넘어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렇죠. 예. 군사적인 협력으로 넘어갈 기미가 보이면 그때는 사드 배치 때 못지않은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 한미 공동 성명과 미일 공동 성명의 어떤 뉘앙스 차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죠. 어떤 것? 아니 저 미일 공동 성명은 노골적으로 대북 적대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한 것이고 했고 예. 우리는 우리의 특수한 처지를 생각해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뭐 G10이다 G9이 된 게 중국 덕분이에요. 중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 아니라도 부자가 되지만 우리는 중국을 끼고 있어야만 부자의 그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표현이나 중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표현을 넣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번에 적어도 공동성명에서 뺐다는 것은 그 이번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의 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그 한반도 비핵화하고 지금 뭐 북한의 핵무기에 관한 우려가 지금 공동성명에 있지 않습니까? 핵미사일 문제라고. 핵미사일 문제라고 해야 되죠. 탄도미사일. 예, 탄도미사일. 물론 어떻게 이제, 봐야 될까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그동안 많이 써왔었습니다. 예. 비핵화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핵무기를 없애는 거였었지만은 점점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늘어나면서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을 13,000km까지 만들어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은 ICBM을 걱정하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을 칠 수 있는, 일본은 중거리 미사일을 걱정을 해요. 그렇죠. 자기 나라 당장 위협이 되니까. 일본이 또 북한에 대해서 했던 짓이 있기 때문에 뭐 나쁜 짓 해놓으면 좀 불안한 거 아니에요.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못된 짓을 많이 했지. 예. 근데 예. 그것 때문에 이번에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에 들어간 것은 일본이 미국한테 확실하게 그냥 대륙간 탄도미사일 말고 뿐만이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이거는 다뤄 나가야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할 여지가 그냥 있네요, 여기에. 그리고 한미일 간의 긴밀하게 공조하기 위해서 예. 한일 관계도 지금 빨리 풀으라고 하는 게 미국의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뭐 일본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예.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 일본 기업이 교수들한테까지 로비해서 램지어 교수 같은 사람의 논문 쓰게 만드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미쯔비시가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권을 움직이는 것은 예. 일본으로서는 여반장이에요.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에요. 오늘 미중 고위급 회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둘이 서로 팽팽하게 말싸움하다가 끝나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요구들, 계속되는 지적재산권이랄지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들어줄 수 없죠.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예. 지금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자회견 때 그랬나? 일본, 중국이 그동안에 예. 뭐 약속을 많이 어겼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중국을 악마화시키는 데모나이징하는 그런 그 과정을 밟기 시작했어요. 약속을 어겼다는 게 지적재산권 같은 거에서 지금 미국의 요구를 잘 안 들어줬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은 자기가 요구해놓고 중국이 이행하지, 그건 검토해보겠다 하면은 그건 약속했다는 식으로 이제 딱 치부하고 예. 이행되지 않으면 약속하겠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 가지고 양재치와 지금 브링컨 장관이 예. 아마 알래스카에서 좀 경론을 벌이겠지만, 그러나 중국이 일단 지금으로서는 힘이 미국보다는 좀 딸리기 때문에 예. 노골적으로 대들지는 않고 막 살살 미국을 회유해 가면서 예. 그냥 비전 비화, 전쟁으로 번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완전화가 아닌 그런 상태로 해서 미국을 관리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중국 입장에는 조금씩 뭔가를 주고 하지만 전면전은 안 그렇죠. 하고. 예. 그렇죠. 조금씩 주면서 예. 미국이 노골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국도 외교에서는 도사입니다. 왜냐하면 예. 명세히 그게 한당일의 명청적 말까지는, 그렇죠. 아편 전쟁에서 영국한테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호령하면서 다뤘던 나라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걸 이제 중화부흥이라고 그러고 예.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중화부흥의 꿈이 있는데 아직은 직접 미국과 멱살잡이 할 정도의 힘은 없다.
그러니 그 힘이 생길 때까지는 반무릎은 끌어준다. 예. 그러나 완전히 꿇지는 않겠다. 그렇죠. 중국도 참 무서운 나라죠. 아, 예. 아니 우리 속담에 떼놈속은 알 수가 없어 그런 말 있잖아요. 알 수가 없죠. 예. 미국이 둘 다 대국이라 쉽게 볼 수 없는 나라가 예. 중국이에요. 예. 근데 바이든 행정부의 결국은 한반도 정책이 아직은 다 완성이 된 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어저께 그 공동 기자회견장에서인가 정의용 장관이 이제 싱가포르 그 합의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예. 뉴스에 잠깐 자막으로 지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로서는 싱가포르 합의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 그거를 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은, 아침 예. 그 뉴스공장에 외교부 최종근 제1차관이 나와가지고 예. 어저께 있었던 한미 2+2 회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그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식의 이제 얘기를 우리가 강조했다고 하고 예. 앞으로 지금 그 한미 간의 대북 정책 관련해서 긴밀한 조율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나가리라고 보지만 예. 문제는 미국이 그걸 들어주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 때의 작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인데. 예. 특별히 그건 다른 건 다 트럼프 걸 뒤집어도 예. 북핵 문제 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 정도의 합의를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네 기둥으로 삼아서 예. 그 안에 말하자면 구조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한미 간에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많은 그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죠. 미국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전략을 예. 만들어야죠. 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미국을 아니 선도해 갈 수 그것까지 있는.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전략이 아니지. 아, 그렇군요. 근데 예. 나는 지금 국가안보실장으로 가 있는 서훈 전 국정원장 예. 북한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사람입니다. 국정원에서 예. 20대 후반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쭉 북한 문제를 다뤄왔던 사람이고 또 남북관계 일선에서도 열심히 좋은 일을 중요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예. 북한을 다뤄왔던 사람이 미국과 어떻게 북한을 관리하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전략을 짜는 데는 아마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제 일단 북한은 예. 이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서 드러났듯이 예. 미국이 어설프게 대화하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예. 확실하게 말하자면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상당한 정도 들어주면서 상호주의로 예. 그러니까 일방주의로 밀어붙이지 말고 상호주의로 북한 핵 문제와 북미 수교 예. 또는 평화협정 그걸 3자를 연결시키는 식으로 해서 동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셈법을 분명히 하면은 회담에 나올 것이다. 나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데 그걸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 지금 성한 과정에 있으니까 수준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북한의 요구라고 할까 북핵 문제 해법 관련해서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것을 미국이 다시 기본 전략으로 채택하도록 설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주가 진짜 우리 외교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공식적으로 쿼드 플러스에 들어와라라고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요? 시간을 끌어야 돼요. 시간 될 수- 무조건 시간 끌어야 될 수 된다. 있으면 끌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끌어야 된다.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